도심 경관을 살리기 위해 조성한 마을 벽화가 오히려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벽화를 조성한 이후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오히려 마을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 근처 아파트 옹벽에 그려진 벽화가 페인트가 벗겨진 채 볼성 사나운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림이나 글씨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벽면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주민들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흉물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먼지도 안 좋고 그러니까 금방 벽화가 더러워져서 지나가다 보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군산시가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송풍동 야생마을 벽화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습니다. 비탈진 콘크리트에 표현한 꽃그림은 조잡하고 색이 바래서 외지인들은 물론 마을에서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탕의 배경을 좀 바르고 나서 그 바탕 위에 확 드러나게끔 뭔가 그 공감이 누가 보든지 딱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도시 경관 개선과 정서 함양을 위해 만든 벽화들이 관리 주체가 모호한 데다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정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 시내에만 10여 곳이 조성됐는데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예산 지원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만들어진 벽화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들여 철거나 보수를 하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차후로는 우리 군산만의 특색 있는 벽화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작한 벽화 조성 사업이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좁은 물길과 낡은 집들로 가득했던 전주 남구 산성 아래 산성천 주변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전주시가 하천 주변을 말끔하게 정비하고 한옥마을과 연계한 탐방 코스로 조성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고산성 아래쪽에서 전주천으로 흘러든다고 해서 산성천이란 이름이 붙은 곳. 5년 전만 해도 좁은 산성천을 가로질러 30여 개의 시멘트 다리가 있었고 작고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천 한쪽에 주택 50여 채가 철거됐고 그 자리에는 남고산성까지 이어지는 시원한 산책로 2.3km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천 폭도 6m에서 12m로 넓혀 어지간한 큰 비에는 물난리 걱정도 덜게 됐습니다. 큰 집들이 쭉 있었잖아요. 집, 막 그 쓰러지는 막 그런 집들을 그 집을 다 철거를 하고 정리를 하니까 그게 좀 환경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하천 공사 때 나온 돌들을 이용해 인도와 하천을 구분짓는 돌벽을 1km가량 쌓은 것도 특이합니다. 전주시는 국립무형유산원을 거쳐 전주천으로 합류되는 산성천을 따라 관광객들이 남고산성 쪽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산적인 위주로 많이 갔다고 하면 지금은 편안하게 이제 갈 수 있는 관광의 루트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약 한 달 뒤면 마무리되는 전주 산성천이 재해 위험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탐방 코스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내년 무주에서 개최되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전체 회원국의 참가를 추진합니다. 전라북도와 세계 태권도 연맹은 내년 6월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대회에 206개 전 회원국이 참가하면 태권도 종주국 위상은 물론 태권도 성지라는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며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지난 73년 국기원에서 1회 대회가 시작된 뒤 전 세계를 돌며 2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와 프리미어리그 맨시티의 친선 경기가 무산됐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전북현대가 다음 달 30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맨시티와 친선 경기를 추진한 데 대해 불허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전북현대 등 프로축구가 심판 매수 사건으로 물의를 빚음에 따라 K리그 올스타전 취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한국농수산대학의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교수들이 수천만 원을 빼돌리는가 하면 심각한 예산 낭비도 적발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한 해 2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받아 운영하는 국립농수산대학.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이 대학의 교수 A씨는 인건비 명목으로 한우자조관리금위원회 등에서 7,4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절반가량인 3,7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꾸미는 이른바 유령연구원을 동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교수 2명은 학교에서 받은 해외여행비 1,700만 원을 여행업체에 주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산 낭비도 심각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을 앞둔 지난 2013년 새로 지을 기숙사의 구조를 감안하지 않은 채 침대 230여 개를 구입했고 1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비리와 낭비 사례 등 56건을 적발한 농식품부는 비위에 연루된 교수 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비롯해 직원 20여 명을 징계 또는 경고나 주의 조치하도록 대학에 요구했습니다. 기관의 이제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전하고 맞물려 있어갖고는 이전하면서 이제 세계철이나 그런 것들이 좀 적정하게 됐고.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에서는 벗어나 있던 농수산대학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협의를 해서 청년 교육도 시키고 공직같이 함양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난 농수산대학을 계기로 산하기관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하반기 의장단은 더민주당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라는 의회를 위해 의회 안팎에서 초당적인 협치를 주문했지만 더민주 의원들은 눈앞의 감투에 눈과 귀를 닫고 말았습니다. 이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석수의 75%를 차지하는 다수당 더민주 소속 도의원들이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모였습니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의총으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당과 나눌 것인가를 놓고 찬반을 물었지만 이번에도 찬성은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당이 싫어 떠난 탈당파들인데다 한때 동료였던 의원을 고발해 재판까지 받게 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동료 의원 지금 선거법으로 얼마 전에 기소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러나 속내는 2년 뒤 선거를 앞둔 다수당 의원들 간의 감투 싸움에 있습니다. 속내로는 상임위원장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는 28일부터 임시회에서 의장당과 상임위원장 11자리를 차례로 선출하지만 소수당인 국민의당 의원이 포함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내심 한두 석의 양보를 기대했던 국민의당은 협치가 무너졌다며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70%라는 선택을 해줬잖아요, 국민의당을. 거기에 대한 일만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충청북도의회는 2년 전 21석의 새누리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의장단을 싹쓸이했고 10석의 더민주당은 의정 활동을 보이콧하며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양보 없는 감투 싸움이 빚어낸 싹쓸이 의총 결과는 일하는 의회 대신 극심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완주군이 공공승마장을 유치하고 말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등 말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80억 원 규모의 농촌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말산업 육성에 나선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도 전주 근기호 지역이라는 이점을 살려 말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완주군은 2018년까지 1단계로 공공승마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천 저수지 주변에 외승로를 설치하며 말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력 양성과 다양한 말 관련 컨텐츠 개발 등 3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153억 원을 투자합니다. 특색 있는 승마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말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공모 사업을 통해 허브와 친환경 화장품을 기반으로 한 먹는 화장품 산업을 육성합니다. 남원시는 운봉을 중심으로 지리산 주변에서 재배되는 약초와 친환경 농산물을 원료로 이너뷰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축제를 개최하는 등 2018년까지 세부 사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수군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 의존도와 이혼율, 음주율, 비만율, 자살률 등 8가지 지표를 조사한 결과 살기 좋은 곳, 힘나는 도시 4위에 올랐습니다. 장수군은 이혼지수와 흡연지수는 전국 평균과 비슷했지만 음주와 교통사고 발생지수, 스트레스 인지지수가 낮게 조사됐습니다. 순창군 주월마을이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주관한 귀농귀촌 우수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주월마을은 지난해 예비 귀농인들이 귀농을 배울 수 있는 셰어하우스를 준공하고 귀농인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마을 봉사활동과 주민 화합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수마을로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래입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부안의 위도와 군산의 어청도를 선정했습니다. 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은 33개 섬을 5개 테마로 분류했는데 부안 위도는 가족여행 등에 적합한 놀기 좋은 놀섬으로 군산 어청도는 먹을거리가 풍성한 맛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2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가 오는 23일부터 나흘간 부안군 격포항 일원에서 열립니다. 16개국 50여 척 60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시범경기 프로암 레이스를 시작으로 참가 요트 퍼레이드 퍼포먼스, 격포항에서 위도를 오가는 인쇼어와 격포항과 고군산 군도를 오가는 오프쇼어 경기로 치러집니다. 이 밖에 국내 최대 규모의 범선인 코리아나호 승선 체험과 딩기요트, 카누 체험 등이 마련됐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고졸 구직자를 위한 채용 콘서트를 엽니다. 오늘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채용 콘서트는 전북 혁신도시 4개 공기업이 고졸 직원의 채용 요강과 공기업 취업 사례, 모의 면접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혁신도시 공기업이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내년 20세 이하 대회를 앞두고 전주시가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을 확대했습니다. 전주시는 월드컵 경기장 주차면이 기존 K리그 관람객 수요에도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중앙광장 쪽 186면을 늘렸습니다. 또한 기린대로 호남제일문 인근에 추가로 진출입 도로를 개선해 군산, 익산 방면에서 오는 차량들로 인한 병목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연극협회 군산지회는 오늘과 내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고은 시인의 만인보를 무대에 올립니다. 작은 영화관 기획전이 오늘부터 나흘간 김제 올망졸망 지평선 시네마에 마련됩니다. 교동 아트미술관은 젊은 미술 이 작가를 주목하라에 이주원 씨를 선정하고 오늘부터 연작물 걷는다를 선보입니다. 이일순 화가 초대전이 우진 문화공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클래식의 대표 아이콘 앙상블 디토의 10번째 시즌 공연이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오늘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고졸 지역인재 채용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예비 여성 창업자를 위한 공개 특강이 오늘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전북 지역 고용전략 개발 포럼이 오늘 중화산동 라루체에서 열립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지역 리더 워크숍이 오늘부터 이틀간 대명 리조트 변산에서 열립니다. 무주군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군청 등지에서 일할 지역 출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은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 밤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도내에서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을 뿌리겠으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